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많이 피곤하셨죠, 그죠? 오늘은 또 연휴 앞두고 그죠? 증시가 또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오늘은 급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많이 이제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특히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중에서도 특히 오늘 같은 날 저녁 방송을 하면 거의 안 들어와요. 시작할 때는 정말 몇 명 없고요. 이따가 좀 이제 한 중반쯤 넘어가면은 좀 더 들어오시긴 할 텐데, 아무튼 이런 날은 거의 안 들어오세요. 왜냐면 한잔하러 갔거든요. 아니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뭐 그냥 다 듣기 싫죠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방송을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그거 감안하고 준비를 했는데 녹화를 안 남길까 하다가 남기겠습니다. 왜냐면 녹화를 안 남기고 좋은 얘기를 할까 그냥 꺼버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날은 저도 방송 안 듣는 분들 이렇게 배려를 안 할까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녹화를 남겨요. 왜냐면 나중에라도 들으시라고. 그래서 녹화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중간에 뭐 일 있으시면 나갔다가 나중에라도 녹화 꼭 보세요. 예, 어서오세요. 네네.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 뭐예요. 멘탈 이렇게 하락이 좀 세게 나왔을 때 멘탈 관리하는 법하고 계좌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진행을 좀 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답변 쭉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따가 준이 특강은 오늘 준이 특강 한 20분 정도 짧게 아주 임팩트 있게 짧게 할 건데요.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얘기 들으시고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현재 뭐 사는 도시의 공기, 뭐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하루 이틀 만에 뭐가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번 확 갔다가 이제 때리니까 이제 패닉에 빠져서 생각이 바뀐 거죠. 바뀐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뭐 주식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내 멘탈이 얼만큼 버텨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미생 있죠, 미생 드라마, 저 그거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아주 짧은 그것만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내거든요. 근데 인내라는 게 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인내하라고 하면 뭐 또 무조건 들고 버텨라 뭐 이런 얘기 아니냐, 오래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했던 것만큼은 인내를 하셔야죠. 뭐 1년, 2년, 3년씩 들고 가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뭐 하루 이틀짜리 단기를 생각했으면 그 정도는 인내하셔야죠. 뭐 한두 달짜리 뭐 한 달 전후에 수익을 생각했다? 인내하셔야죠. 근데 그것도 인내를 못하고 자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인내를 하셔야죠. 그죠? 근데 왜 인내를 못할까요? 체력이 안 돼서 그래. 체력이. 그 미생에 보면 정신력은 체력이 뒷받침돼야지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증시 이렇게 급나고 그러면 저도 옛날에 술 진짜 좋아했거든요. 술과 담배를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증시가 급락만 하면 왼손엔 담배, 오른쪽엔 술잔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저녁 방송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들으시는 이유가 다 한잔하러 가서 그래. 한잔하러.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3시, 그때 3시였는데 3시 딱 끝나면 바로 술 먹었어요. 저는 종가 마감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도 혼자 할 때 힘들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게 아깝더라고요. 그 돈도 아깝고 그 시간도 아깝고 차라리 그 돈을 그때마다 그죠? 뭐라도 했으면은
진짜 뭐 어디 조그만 뭐라도 하나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네. 그 돈만 아껴서도 저기 어디 서울 뭐 근교에 있죠? 네. 근교에 아파트라도 하나 샀을 것 같아요. 공감하신다 1번 찍어보세요. 네. 네. 같이님 저기 술 드시러 안 가신 거죠? 네. 오늘 같은 날 술 드시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네. 주식을 사시던지요.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술 드시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날 술 드시면 누구만 부자 돼요? 네. 맥주하고 소주 파는 그 술집 그 기업들만 네.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술 드시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예, 창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예.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무튼 이번 주 내내 좀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이제 힘드셨을 거고, 그 다음에 주가도 많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지금 온전치 않으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아프시죠? 많이 힘들고, 그렇죠? 네. 우리 회원들도 들어와 계시고 여기 무방 회원들도 무방 회원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와 계신데 힘드실 거예요. 예,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면 돼요. 힘드시죠, 그죠? 근데 고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사람과 고수가 되는 사람 그 차이는 뭐냐면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쭉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경제 용어 뭐 무조건 버텨라 위기는 기회다 그런 뻔한 말 안 할게요. 그리고 대신에 제가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그냥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적을 거 없으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으세요. 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으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면 뒤로 의자 제끼시고요. 네. 어디 소파에 앉아 계시면 옆으로 누우세요. 네. 듣다가 졸리시면 주무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얘기니까 푹 주무시면 돼요. 네. 생각나시면 녹화 방송 남겨놓을 테니까 또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는 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수 차트를 띄우면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건강상 안 좋으니까 네, 차트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맨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죠 뭐. 네, 그죠? 네, 봅시다. 네. 뭐 피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보죠. 네. 그래요. 그냥 요거를 안 띄워놓고 하려고 했더니 그냥 띄워놓고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방송 시작한 지 10분 됐는데 자 여기 유튜브 쪽에 보면 3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러겠어요? 평상시 이 정도면 50명, 70명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현저히 적죠? 네. 힘들어서 그래요. 네, 이원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네,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제가 목소리가 뭐 떨리거나 뭐 그런 거 없죠, 그죠? 네. 저도 옛날에 처음 주식할 때는 이런 날은 되게 힘들었어요. 목소리 파르르 떨리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개인들이 가장 이럴 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선생님, 지수 더 떨어지나요? 꼭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지수 더 떨어지나요? 네. 제가 이렇게 전문가를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저희 집 이분 딸내미가 하나 있거든요. 네, 이뻐요. 네, 저를 안 닮았기 때문에 이뻐요. 네, 딸내미 이름을 지수라고 할까 그랬어요. 네. 지수. 네. 이름을 딴 걸로 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름을 지수라고 할 거. 네. 근데 아무튼 네. 여자 이름 지수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지수 더 떨어지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개인들이 많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시거든요. 자, 답변해 드릴게요. 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지수 여기서 더 떨어지나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 증시가 여기서 좀 더 다시 감아서 올라올지 아니면 약간 옆으로 돌릴지 아직 100% 몰라요. 그 미국 증시를 보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그냥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만 보고 오늘 더 떨어지나요? 내일 더 떨어지나요? 어디가 바닥인가요? 이런 거 자체를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가면 돼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지수 더 떨어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셨죠? 네. 다음 주 돼보면 또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지수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런 행동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전문가가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이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어제 얘기를 잠깐 해드렸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둘 중에 누구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누구를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코스피 1번, 코스닥 2번 찍어보시죠. 누구요? 누구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에이, 어제도 해드렸잖아요. 누구요? 그렇죠? 네, 코스피죠.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더 상위에 있으니까 코스피를 갖고 하는 거예요. 2번 찍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코스닥은 패스. 이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는 코스닥 위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코스피에는 개별주 없어요? 코스피는 뭐 테마주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네.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이 하나도 안 맞아요. 코스닥 지수에다가 선 백날 그어보세요. 맞나? 안 맞죠. 자, 코스피 지수를 자 볼게요. 오늘 개인들이 왜 이렇게 투매가 많이 나왔냐면 직전 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갖다가 부었어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들이 저한테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무슨 헛소리냐.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7천억이나 샀는데 뭔 소리냐 이러면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많이 샀죠? 네. 아니요, 개인들 팔았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어디 가서 뭔가를 샀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사긴 샀어요. 근데 저는 개인들이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개인들이 사기야 샀죠. 뭘 샀는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판 걸 샀겠죠. 이 사람들이 팔았으니까 그 물량을 받아줬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식을 팔아서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윤석열, 이재명 테마주를 많이 팔아서 증시가 하락했을까요? 아니면 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대형주를 팔아서 지수가 하락한 걸까요? 당연히 개별주 테마주가 아니라 대형주를 많이 팔아서 지수가 하락을 했겠죠? 그거를 개인들이 사준 거예요. 저는 지금 대형주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개별주 테마주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만 들으신 분들은 뭔 소리야? 개인이 샀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가끔씩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쵸? 네. 개인이 7,600억에서 600억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외국이나 기관이 던진 거 받아준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개별주나 테마주도 산 거를 팔았을 수 있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90%, 95% 이상은 개인들이 매매하는 거거든요. 소형주, 테마주는요, 한 90% 그날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거래됐다 그러면 100만 주가 거래됐다고 하면 90만 주에서 95만 주는 개인들이 사고 판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 테마주 급락한 원인의 대부분은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진 거예요. 맞죠, 그죠?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럴 때는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무슨 분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하면 되죠. 자, 이 선을 왜 그어놨냐면
여기를 깰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 6.25 때 여기가 그 낙동강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행복한 나무님. 네,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투자자별 매매 동의약 그거 하나만 보고 얘기해서 그래요. 네, 그건 제가 다음에 또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개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명선인데 전저점. 네. 겠죠? 근데 잘 보세요. 지수는 떨어질 때 약간 그 우리 왜 저기 옷 입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컬러를 맞춘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깔을 맞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깔, 컬러.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떨어질 때 약간 마디를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반등 나오겠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보통 요만큼 떨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반등 나오고 그만큼 떨어지죠. 비슷한 길이로 떨어지면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하락이 잠깐 멈추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반등 포인트를 찾아내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이거? 네. 마디 길이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파동 길이, 마디 길이. 네. 이럴 때 보시면 자, 여기서 요만큼 하락했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하락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보이실 거고 차트를 딴 걸로 바꿔볼게요. 자, 똑같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앞에서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죠. 두 개의 길이를 대보면 어때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이제 100% 똑같진 않아요. 네. 똑같이 맞춰지진 않는데 통상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도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대충 여기에서 잠깐 하락이 멈추거나 살짝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떨어질 만큼은 일단 떨어진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떨어질 만큼은 더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는데 네,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는데 항상 여기서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이제 마디 길이를 계산해 보면 약간의 단차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잖아요.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세력이 이거를 이제 목표치를 맞추려고 하면 다음 주 화요일날 개장하죠. 화요일날 좀 더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100%는 없거든요. 이 정도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한번 빠질 만큼은 빠졌어요. 그러나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이제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막 쉬었더니 갑자기 예를 들어서 쇼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미국은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몇 조짜리 몇 조 달러죠. 네. 우리나라 따라 엄청난 돈이겠죠. 수천 조. 네. 그 돈을 풀어서 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미국 증시가 떨어지다 말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막 급등하겠죠. 제가 지금 소설 썼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도 증시가 급락하면 그때쯤에 항상 얘기했습니다. 무슨 뭐 인프라에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항상 증시를 그러면서 올렸어요. 대통령이 부득이해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많이 올려줬습니다. 네. 실제로 만약에 주말 동안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좋은 거죠. 또 우리는 또 월요일 날도 쉬어야 되니까 이럴 때는요 하루라도 더 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더 쉬는 게 좋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좋은 얘기 나오면 또 가면서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또 이런 얘기 드리면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어떡해요. 걱정도 많으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냐면 네, 지수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부터 3일 동안 푹 쉬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게 최선입니다. 주말에는 또 뉴스 보고 차트 보지 마시고요. 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넘어가죠.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미국 지수예요. 달러의 움직임도 중요하고요. 네. 미국 대통령 입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는 지금 북한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기대할 게 없고 네. 미국 쪽 대통령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대통령 뭐 모욕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런 분이 있을까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조금 섭섭한 게 제가 뭐냐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주식 얘기만 할게요. 네.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단 한 번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정말 안 좋아하지만 너무 보고 싶어 죽겠어요. 네. 그때가 주식하기 제일 좋았거든요. 제일 좋았어요. 제일. 김대중 대통령 때도 괜찮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괜찮았어요. 네. 주식하기로는 이제 그 세 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다니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잠깐만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수가 만들어졌는데요.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나 오늘 시간 많다. 1번 찍어보세요. 나 오늘 시간 많으니까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1번 찍어보세요. 시간 많으세요? 네. 제가 지금 이게 쓴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 다 하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12번까지 있어요. 지금 아직 1번도 안 끝났거든요. 네, 12번까지 있어요. 좀 얘기를 좀 빨리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네. 12번까지 준비했는데 아직 1번도 안 끝났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기 제가 방송할 때 갑자기 쌍바닥 얘기하죠. 기억나시면 2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언질 약간 드렸어요.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나는 거 있으면 챙기고 그렇게 하시라고. 쌍바닥 얘기하면서 그죠? 네. 자꾸 욕심내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왜 그랬겠어요? 쌍바닥 찍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감아 올리면 쌍바닥이에요. 근데 지수는 저번에 가바닥, 진바닥 얘기했었죠? 네. 가바닥은 요거 하나짜리예요. 진바닥은 두 번째.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그냥 여기에서 요렇게 쌍바닥을 찍었으면 했어요. 네. 근데 아우 진짜 밑으로 더 파고 내려왔어요. 네. 이거 나오면 개인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지금까지는 쌍바닥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나와버리면 손절 안 하시고 힘들었었지만 버티신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시는 거예요. 네, 그 얌체같이 막 손절해가지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바닥 잡아가지고 들어와서 수익 많이 낼 것 같죠? 천만에요. 힘들어도 손해를 좀 봐도 10%, 20%, 30%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나도 어금니 깨물고 그 종목 믿고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수익이 더 많이 나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이제 시장 안 좋아 보이면 과감하게 손절해가지고 현금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고수라고 생각하세요? 하수 중에 하수예요. 네, 또 얘기해 드릴게요. 하수 중에 하수. 바닥 나오면 이렇게 했다가 살려고 하는 사람.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바닥을 알아맞힐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손절을 했겠습니까? 실력도 없는데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흉내내는 겁니다. 전문가인 척
전문 트레이더인 척 하는 겁니다. 하수 중에 하수가 함부로 손절하고 기회나 엿보고 바닥이나 잡아보려고 맨날 지수 보고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이건 누구건 간에. 진짜 곳을 뭐하는 줄 아세요? 알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 증시가 누를 거 알고도 안 팔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직 수익이 크게 안 났으니까, 남았으니까 그거 이제 마저 이제 수익 내려고 가만히 있는, 수익 난 거 반납하면서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수예요. 물고기로 따지면 잉어죠. 근데 이제 뭐 조금 손실 났죠. 손실 막 손절하면서 막 현금 늘렸다 뭐 그런 사람들 있죠. 피렘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 공격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여기 유튜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요즘에 장이 막 이러니까 싫어요가 은근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영상 올리면은 싫어요가 한두 개? 요 정도였는데 요즘에 3개, 4개, 5개씩 달려요.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상한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수익 난 거 얘기도 홍보도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했는데 싫어요를 왜 다는지 모르겠어요. 왜 달겠어요? 갖고 있는 게 떨어지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신이 꼬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쌍바닥을 현재까지는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여기서 잔머리 쓰시면 안 돼요. 잔머리가 뭐냐면 갖고 있는 건 막 손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현금이 없어져가지고 뭘 좀 팔아서 내가 저기 진검승부 말대로 내가 뭐라도 사서 좀 수익을 내봐야 되겠다.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건데 맨날 그냥 밥 먹듯이 손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수 중에 하수 피렘입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예. 이소정님하고 김옥달님 라이브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네.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지수 더 떨어지나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반등이 나올까요? 네. 답변해 드릴게요. 예, 대부분 반등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남들 막 급락해 있는데 혼자서 급등한 거 있죠? 그 종목들은 다른 종목도 반등 나올 때 그때부터 떨어져요. 그런 거 빼고는 어지간하면 대부분은 다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넌센스 퀴즈를 내볼게요.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네. 어디까지겠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반등은 자율반등입니다. 자율반등. 자율반등이 뭐겠어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오는 반등을 자율반등이라고 해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등은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예, 가치가치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원래 있던 그 자리까지. 네, 정답입니다.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손절해가지고 괜히 그 피 질질 흘리면서 그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어지간하면 떨어지기 시작한 고비치까지는 알아서 올라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와요. 너무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네, 하락하기 시작한 그 자리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넌센스 퀴즈라고 했었죠. 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하락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하락을 시작하죠? 종목이? 주가가 언제부터 하락을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나서부터 하락하잖아요. 맞으면 자 4번 찍어보세요. 네, 웃으세요. 오늘 웃을 일 없으실 것 같아서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웃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떨어져요? 여러분들 사자마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자율반등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근처까지는 자율적으로 올라가요. 지금 20% 30%씩 손해보고 안 파셔도 손실이 많이 회복이 되겠죠. 본전까지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손실이 엄청나게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반등 나와요. 어지간한 거 어지간하게 저기 하는 거 이상은 거의 다 나와요. 네. 많이들 웃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사고 나서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가치가치님이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수가 이제 이게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여기서 많이 사요. 사람들이 실제로 차트를 보면 여기서 많이 삽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네. 여기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여기니까 이 정도까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은 확 치고 나오는 게 있고 살짝 꺾였다 올라오는 게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올라와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올라온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이 다 이미 부정적으로 바뀌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얘 반등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지금 퍼펙트 스톰 온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그분한테 어지간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 뭐 지인이 좀 친한 사람이 아니 후배가 제가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한 명이 형님 제가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올라올까요? 저는 종목 진단 안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반등은 다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형님 저기 퍼펙트 스톰 온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바로 쏴붙입니다. 친한 후배니까.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보라고. 그럼 후배가 눈치를 채고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왜냐면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한테 설명 한번 해보라고. 못합니다. 제가 그래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다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저기 후배들 계좌 많이 살려줬습니다. 후배니까 그렇게 싸붙이는 거죠. 선배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한 대 맞아요. 후배니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불안해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설명할 정도가 되면 본질이 뭔지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언론에서 하는 얘기 그냥 넘어가세요. 이상하게 꼭 그런 악재는요 되게 쉬운 영어를 써요. 좀 어려운 영어를 써가지고 사람들 좀 못 알아듣게. 아니면 저기 라틴어나 그죠? 어디 뭐 저기 뭐 이탈리아 이런 거 발음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뭐 잘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하면은 사람들이 발음하기 좀 애매해서 뭐 못 알아들을 텐데 꼭 이런 거는 쉬운 단어 써요. 퍼펙트 스톰.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엄청나게 안 좋은 무슨 영화 제목 같죠, 그죠? 하여튼 장명도 희한하게 해요. 걔네들 불안하게 하려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반등이 나오나요? 그 다음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꼭 물어봅니다. 답변해 드릴게요.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면 최근에 주가 하락하는데 오래 걸렸나요? 3시간에 떨어졌죠. 예. 그러면 떨어진 거 비례해서 올라옵니다. 이해되셨으면 이번에 5번 찍어보세요. 이제 빨리빨리 가야 돼요. 진도 나가야 돼요. 벌써 8시 50분이에요 지금. 준이 특강돼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떨어진 속도에 비례해서 올라옵니다.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올라오는 게 있고 조금 느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등이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래 안 걸려요. 네, 조금 더딘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방에 이게 여기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8월달에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8월달에 지수 이렇게 급락할 때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되게 힘드셨죠? 제가 그때 여기에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저점에서 8월 20날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전우야 잘 자라. 그 군가 틀어놓고 제가 그거 듣고서 저녁 방송 시작했다니까요. 기억하시죠 그때, 그죠? 그 노래 듣고 시작했다고. 오늘은 안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더 세게 올라왔었죠. 네. 코스닥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판 거만 몇 개 얘기해 볼까요? 네. 그때 제가 그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빨리 올라온 게 다물 멀티미디어였어요. 이제 세력들이 에라 모르겠다 호재를 딱 실어가지고 올렸거든요. 다물 멀티미디어인데 지수가 8월 중순에 그 광복절 전후로 급락했을 때 이 종목도 여기에서 멀쩡하게 있다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죠? 4,200원 위에 있다가 3,200원? 그러니까 한 20% 이상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급락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왔어요. 좋은 재료가 나와서 바로 가버렸어요.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거 중에 이제 지금 보여오고 있는 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한 거 중에 한국파마? 네, 요것도 전략 매도를 했는데요. 이게 8월 달에 들고 있을 때 이 정도였었어요. 들고 있었는데 이게 슬슬 빠졌어요. 그 지수가 급락하니까 광복절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네. 상한가 가다 말고 막 이렇게 떨어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전략 매도 안 하고 수익은 50% 나고 끝났어요. 5만원 초반에 샀는데 8만원대에 팔았어. 8만원 전에서 팔았으니까 수익 많이 났다고요.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샀던 게 DSR 제강이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9월 초에 샀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이건 이제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했어요. 근데 보세요,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오잖아요. 있다니까요. 앞에서 우리 회원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쌍바닥을 찍으니까 한번 찍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종목들이 스르륵 끌려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진바닥 찍으러 가는 거예요. 바닥은 보통 쌍바닥을 찍어요. 근데 그 쌍바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했거든요. 근데 이만큼 떨어져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개인들 멘탈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보셨잖아요. 반등이 또 세게 나오는 게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도 반등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쌍바닥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반등 나오나요? 예, 나와요. 네, 거의 다 나와요. 이 얘기 8월 중순에도 했었어요. 그 폭락 나왔을 때 제가 맞췄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선생님 반등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나와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한 2, 3개월 이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 속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듣습니다. 2, 3주 안에 더 올라오겠구나. 그분들 2, 3개월 얘기하면 속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니까요. 2, 3주 안에 올라오겠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인간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등 나오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세력이 나가서 이렇게 하락한 거 아닌가요? DSR 제강 뭐 이미 다 팔았으니까 이거 갖고 얘기해보죠. DSR 제강이 여기서 저희 방 보유 종목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방에서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6,000원, 6,200원 이 정도. 근데 들고 있었더니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저희는 초단타 치는 방이 아니라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손절 없이 수익 내는 수익 위주로 하거든요. 실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때 보유 종목이 아니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6,200원쯤에 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대충 5,200원까지 갔어요.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15% 빠졌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닥에서 주식을 살 때 요즘에는 개별주 테마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왔다 갔다 하다가 급등을 한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15%까지 수익 났다가 내려오고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거꾸로 사자마자 밑으로 눌렀다가 올라와서 가는 경우도 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손절가를 걸면 무조건 손절을 당하고 10% 수익 났다고 잘라버리면 좋은 거 다 놓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단기로 하실 거면은 10% 수익에서 잘라야 되겠지만 내가 스윙으로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낼 거면 이거는 팔지 않고 설령 여기서 세력이 무슨 짓을 해도 이걸 참아야 된다. 대신에 오래 걸리진 않는다 그래요. 들었다 놨다 하는데 짧으면 일주일, 뭐 보통 한 달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투매가 심해가 나오면 약간 연장되겠죠. 길어지겠죠. 근데 투매가 안 나오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면은 한 달 생각했는데 3일 안에 막 50%, 100%씩 내고 끝날 수도 있어요. 3일 동안 상한가 3개 나오면 100% 수익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DSR 제강을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저희 방에서. 그러면 15% 수익이 났었을까 안 났을까요?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얼마예요? 10%짜리 수익.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죠. 마이너스 15%. 손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세력이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세력이 나가면 이따 이야기했지만 거래가 터져요. 거래 터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는 그런 캔들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끝난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에 잘 안 와요. 한참 걸려요. 돌아오는데. 기본 6개월, 2년, 3년 걸려요. 네. 그냥 우리 아들 군대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으면 6번 찍어보세요. 네. 그런 거 잘못 걸려들면 그냥 아들 군대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한 3년짜리 군대도 있었죠. 그죠? 네. 지금 2년 안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아무튼 군대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내 매수가에 안 와요.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머릿속에 쏙쏙 박히실 것 같아서. 네. 자, 세력에 나갔나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물어봐요. 세력 나갔나요? 자, 근데 그분들이 잘못하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솔직히 이런 차트를 만나면 누가 그런 걸 안 물어보겠어요. 세력이 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런 차트 나오면 그런 분들이 그런 질문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무서워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세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거 뒤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대량 거래 터진 게 없잖아요. 세력이 나가서 하락한 게 아니라, 자, 답변 드릴게요. 세력이 나가서 하락했나요? 답변 아니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정신 멘탈이 나간 개인들이 나가서 그래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예, 스리타인준이 어서오세요. 네. 그럴까봐 녹화 남겨놨어요. 네. 스리타인준이 늦게 오실까봐 녹화 남겨놨어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멘탈 나간 개인들이 나간 거라고요. 수익 낼 수 있는, 부자 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그런 프리미엄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싼 값에 자신들의 그 돈을 희생해서, 그죠? 네. 세력들한테 갖다 바쳐주신 거예요.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희생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희생을 원하시면 화요일날 장 열리자마자 바로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리세요.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이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희생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세요. 네. 근데 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빨 꽉 깨무세요. 너무 깨물면 이빨 상하니까 살짝 깨물고 참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예 화요일날 주식을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길 수 있어요. 맨 뒤에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개인들이 멘탈 나가는 거예요. 자, 조건 없이 올라오죠? 예전에 이순재 선생님 그 광고 멘트 생각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죠? 네. 이유 없이 딱 올라오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홍준표 씨 지지율이 좋았거든요. 가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자, 5번째. 네. 시장이 안 좋은데 바닥 나올 때까지 좀 쉬었다가 바닥 나오면 주식을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다시요. 네. 5번째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바닥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 나올 때까지 좀 쉬었다가 그때 주식을 하면 어떨까요? 네. 답변해 드릴게요. 네.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인 멘탈이 나가서 안 좋게 보이는 거겠죠. 본인이 멘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바닥 나왔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닥 나올 때까지 쉰다고 했는데 바닥 나오는지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고수가 아닌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 바닥 나올 때까지 쉬었다가 다시 하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푹 쉬세요. 그냥 아예 쉬시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쉬게 돼요. 나중에 바닥 나온 걸 언제 눈치채냐면 DSR 제강으로 따지면 이만큼 올라왔을 때 아 바닥 나왔구나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종목 수십 개 수백 개가 이 정도 올라오면 그때 가서야 바닥 나왔구나 그러면서 막 들어와요. 돈 들고. 왜냐면 자기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럼 뭘 사요? 이걸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예전에 저기 수산 INT 이런 거 있죠? 이재명 시타마주. 개인들이 언제 이걸 제일 많이 샀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많이 샀어요. 여기서 1월 초에. 와 여기서 이거 산 사람들한테 사지 마시라고 샀는데 좀 봐달라고 좀 파시라고. 세상에 10명한테 얘기하면 한 명 팔았나 그래요. 막 팔라고 그랬는데 양봉 하나 더 나왔죠?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올라가는 종목을 왜 팔라고 그랬냐고. 다 끌려. 이거 와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캐리소프트, 에너토크, NX, 보성파워텍 다 이랬잖아요. 특히 아시아경제, 비상규, 어양건영, 서정기전 이런 거 아닙니까? 끌려다니고 애니농률, 원익큐브, 웹스, 그렇죠? 웅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덕성도 그래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데 바닥 나올 때까지 쉬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영원히 쉬게 되십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6번째.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사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다 1번 찍어보세요. 왜 요즘에 증시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퍼펙트 스톰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은근히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서 증시가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내가 마이너스 20% 30% 손해인데 저기 어디 김도사 박도사 얘기 들어보니까 주식시장이 더 많이 빠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 바에는 아예 지금 이걸 손절을 해가지고 다시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다시 사면 어떨까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답변해 드릴게요. 네. 하수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이 바로 요겁니다. 입에서 지금 쌍욕 나오려고 하는 거 참고 있습니다. 하수 중에 하수가 하는 게 요겁니다. 하수라니까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한 1000만원 넣어놨어요. 지금 20% 손실이에요. 800만원 됐죠? 근데 이게 누군가 들어보니까 저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그래요.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8,000원 된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죠, 그죠?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종목 5천만원까지 할 거야. 5천원까지 할 것 같다. 그래서 계산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손절하면은 800인데 800만원을 5천원에서 다시 사면 다시 사가지고 올라올 때 팔면 손해 난 거보다 더 먹겠네.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수 중에 하수, 돌 플러스 머리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욕했어요 지금. 돌 플러스 머리. 이거를 계산을 놉니다. 왜 그래요? 차라리 이거를 팔아가지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떨어질 거 같고 이게 뭐냐 조정이 시작된 종목이면 이걸 빨리 탈출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손해보고 800만원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낸다고 하면 그거는 돌머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팔았던 거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도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예를 들어서 수산 INT를 실수로 여기서 샀어요. 하도 옆에서 막 직장 동료가 꼬셔가고 샀어요. 근데 보니까 훅 떨어져요.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요. 밑에서 어머니 올라왔고 밑에서 한 5배 이상 올라왔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해 좀 보고 팔았어요. 20% 손해 보고 그래 이거 왠지 이거 더 떨어질 것 같고 여기 자사주도 팔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들고 있느니 차라리 빨리 딴 데 가가지고 내가 메꿔야 되겠다. 그건 잘한 거죠. 그쵸? 네. 근데 멀쩡히 바닥에 산 거를 예를 들어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는데 손해 이렇게 떨어지면 20%까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 손해 났다고 잘라가지고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요? 바닥에서 주식을 사면요 정말 어지간하면은 한 15%까지만 빠져요. 본인 매수가 대비. 근데 지금처럼 투매가 심하게 나오면 20에서 30%까지 빠집니다. 이거 어디 모니터에 붙여놓으세요. 바닥에서 주식을 샀는데 투매가 나온다. 그럼 어지간하면 15% 정도면 끝납니다. 그 하락이. 근데 지금처럼 개인들이 미친듯이 공포에 빠져서 퍼펙트 스톰인지 뭔지에 빠져서 던지죠. 그러면 20%에서 30%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바닥이 나옵니다. 바닥도 나오고 거기서 인간지표가 나와요. 세력하고 심리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놓고 본인이 막 자기 자신이 힘들게 해요. 뉴스 보고 차트 보고 계좌 보고 뉴스 보고 차트 보고 계좌 보고 계속 그래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매수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바닥 나오려면 마이너스 50%까지 끌려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 절반이에요. 짧으면 마이너스 30%, 세면 마이너스 50% 넘어갈 수 있어요. 60%까지. 바닥에서 사는 거하고 고점에서 사는 거하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6번째 이거예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어떨까요? 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째 보세요. 혹시라도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아까 그 돌머리라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제 표현을 좀 과하게 한 거예요. 네. 저는 방송하면서 쌍욕 같은 거 안 해요. 네. 근데 오늘 나름대로 세게 표현한 거예요. 네. 돌머리.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벌써 9시 6분이네요. 네. 7번째가 뭐냐면 아까 퍼펙트 스톰 얘기했었죠. 네. 자, 7번째 질문.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답변해 드릴게요. 퍼펙트하게 헛소리입니다. 모든 위기는 개인들이 수익률에 취해서 주식을 도저히 팔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수산 INT도 그랬고 애니능률도 고점에서 그랬어요. 제발 좀 파시라고. 안 판대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안 팔아요. 예. 퍼펙트 스톰은 언제 오냐면요. 강아지나 소나 다 돈을 쉽게 벌 때가 있어요. 진짜 개가 들어와도 강아지가 와도 돈 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돈이 잘 벌릴 때가 순간적으로 있어요. 몇 년에 한 번. 그때 있죠. 네, 그때는 수익나도 안 팔아요. 완전히 그냥 그 수익률에 취해 있을 때 장밋빛 미래 청사진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오는 게 퍼펙트 스톰이에요. 퍼펙트 스톰이 오기 전에는요 절대로 얘기 안 해줘요. 갑자기 오죠.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기분이 그렇게 좋으세요? 막 그냥 요즘에 종목들이 막 20% 30%씩 떨어져도 막 그래 이거는 세력들이 흔드는 거야. 이거 많이 갈 거야. 이런 생각 드세요? 기분 안 좋으시죠? 왜 안 좋으신데요? 힘드시죠? 왜 힘드신데요? 수익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즘에 모래 씹는 기분 아니세요? 힘드시잖아요 지금. 근데 오긴 몰아요. 안 온다니까요? 개인들한테 물량 뺏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진짜로 퍼펙트 스톰이 올 때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러겠죠. 제발 좀 파시라고. 욕심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듣는 척만 하신다니까요. 그때 오는 게 퍼펙트 스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심하게 물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심하게 물린 종목이 혹시 이런 거 아니던가요? 수익 더 날까봐 비중 실어서 수익 더 날까봐 안 팔았는데 끌려 내려와서 손해 많이 나신 적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종목들이 그런 걸걸요? 수익 났는데 안 팔아서 끌려 내려와서, 아니면 많이 갈까봐 비중 확 실었는데 끌려 내려왔을 때, 그때 기분 좋으셨잖아요. 왜냐면 많이 갈까봐 많이 산 거 아니에요? 그때 힘드셨을걸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는 앞에 거는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못 팔아서 끌려 내려온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수익은 안 났는데 굉장히 기대가 돼서 미리 취했던 거죠. 그 종목들이 그때 급락했을 때 아마 지옥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맞으면 자 1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네. 가장 힘들게 했던 종목이 그거예요. 그래요. 위기는 언제 온다고요? 그때 오는 거예요. 조정은 그때 오는 거예요. 네. 요즘에 그런 기분 아니지 않습니까? 모래 씹는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퍼펙트하게 헛소리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8번째입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요? 네, 미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네. 답변해 드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 50년 동안 망한 나라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다 채팅창에 찍어보세요. 특히 경제 때문에 망한 나라 있으면 네,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라고. 베네수엘라 이거 찍으려고 하시죠? 네, 아직 안 망했잖아요. 응? 네, 베네수엘라 네, 쓰실 줄 알았어요. 아직 안 망했잖아요. 실제로 망한 나라 있냐고요? 없잖아요. 베네수엘라는 그 지도자가 국민들 속여가지고 그러다가 저기 된 거고요.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거고. 베네수엘라 말고요. 퍼펙트 스톰이나 이런 경제 위기가 와서 망한 나라 있냐고요. 없죠? 아까 그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어요? 그 취해 있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일반 한번 더 찍어보세요. 여기 베네수엘라 찍으시는데 맞죠? 그 돈 쓰고 막 펑펑 쓰고 막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경제 위기 와서 망한 게 아니에요. 돈 쓰다가 망했어요. 본질을 잘 하셔야 돼요. 돈 쓰다가 망했어요. 돈 쓰다가. 함부로 돈 쓰다가. 그렇죠? 네. 그 외에는 망한 나라 생각나는 거 없죠? 예, 망한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재밌죠? 망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맞죠, 그죠? 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 나라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도 쉽게 망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도 외국계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망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뺄 때까지는 안 망한다니까요. 맞죠, 그죠? 네. 자, 9번째. 네. 조정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조정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심한 경우에는 이미 조정이 시작됐대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개인들이 되게 많은데 답변해 드릴게요. 뭐 먹은 게 있어야 조정을 하죠. 조정을 아주 쉽게 비유를 들면 이거예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남자 키 180에 몸무게가 한 60이에요. 살 뺄 게 뭐가 있어요? 네? 뺄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키 180에 한 뭐 180에 80kg도 좀 많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늘씬한 몸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 정도면 뚱뚱한 건 그렇게 뚱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근육일 수도 있으니까. 키 180에 한 뭐 100kg 나간다? 그럼 다이어트 해야죠. 그러니까 조종이란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이어트예요. 과열됐으니까 그거를 좀 빼는 거거든요. 거품 꼈으니까 뺀다 뜻이니까 다이어트에 비유하면 돼요. 비만 다이어트. 뭐 먹은 게 있고 살이 찐 게 있어야 조정을 받죠. 요즘에 수익 많이 나셨어요? 요즘에 수익 좀 안 나가지고 힘드셨잖아요. 뭐 뺄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들 좀 그만하세요. 살 뺄 게 있어야 빼죠. 여러분들 주식 계좌 지금 다이어트 할 거 있어요? 지금 거의 지금 개멸이처럼 지금 바짝 지금 저기 돼 있지 않으세요? 그쵸?
맞으면 자 8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아, 여러분들 지금 주식 계좌 다이어트 할 게 뭐 더 뭐가 있어요, 그죠? 네. 영양제 지금 맞아야 될 판인데,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조정이 올까봐 무서워서 개인들이 던져서 그래요. 네. 가면 갈수록 번호 찍는 게 이제 줄어드시죠, 그죠? 네. 자, 8번 지금 9번까지 했어요. 이제 12번까지 이제 3개 남았어요. 네. 요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린이 특강 해드릴게요. 네. 자,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네, 끝나가요. 10번째, 네, 시장이 안 좋은데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 아닌가요? 자, 다시요. 시장이 안 좋은 거 같은데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 아닌가요? 답변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인 거 다 아시죠? 그죠? 인플레이션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바보가 누군 줄 아세요? 네.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굳이 설명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모를까봐 얘기해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화폐를 많이 들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중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것 같은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돈 들고 있으면, 화폐 들고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아, 저는요 은행에 넣어놨는데요. 그럼 은행에다가 그게 화폐지 뭔데요, 그게?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바보예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냐고요. 얘가 불안하니까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럴 때 있죠. 지수 막 폭락할 때 어디 유튜브나 무방 같은 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사람들 막 오늘처럼 급락하면 얼마나 힘드신데요, 그죠? 힘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뭐 모여가지고 선생님 저 이 종목 좀 봐주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제발 종목 진단 좀 해달라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입니다. 아유, 난 이럴 줄 알고 어제 현금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런 사람 많이 보셨죠? 네. 있으면 그냥 욕을 해버리세요, 그냥. 전 제가 방송하는데 그런 걸 친다. 네. 저는 없애버립니다. 사이트에서 그냥 아예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네. 그런 사람은 방송 들으면 안 돼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게 하거든요. 회원으로 받을 생각도 없고, 이런데 무방 떠돌아다니는 것도 뭐 그 사람 자유지만 이런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 다 속 다 뒤집어놔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시장이 안 좋은데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 아닌가요? 네. 바보짓입니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네. 자, 11번째, 종목이 제가 좀 많은데 요번에 급락이 들어와서 다 손실이어서 그래서 그런데 싹 밀어버리고 한두 개로 이렇게 몰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들 한 번이라도 해봤다? 자, 9번 찍어보세요. 해보셨죠? 확 그냥 밀어버려? 막 이러면서. 솔직히 오늘도 그런 고민 하셨죠? 찍어보세요. 옛날에 옛날에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말고요. 네. 지문이 어려웠나요?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렇게 뭐 10개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답답한 마음에 그냥 싹 밀어버리고 그냥 한두 개로 그냥 딱 승부해가지고 그냥 손실난 거 딱 메꾸려고. 이제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쪽은 하나도 안 찍으시네요. 네. 무소TV 쪽이 이쪽이 성향이 좋다니까요. 네. 근데 그런 충동을 느끼실 때가 있죠, 그죠? 네. 그래요. 별로 안 찍으시네요.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 찍으신 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답변 드릴게요. 네. 10개를 해도 10개, 20개를 해도 수익이 안 나는데 그 실력에 한두 개로 압축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런 거 대놓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신 상태인 거죠, 그죠? 10개, 20개를 해도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압축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런 분들 오히려 종목을 더 사야 돼요. 근데 압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될까요? 더 위험한 거죠.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도박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자, 12번째 마지막이네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뉴스 보지 마세요, 차트 보지 마세요, 지금 개인들이 터는 거니까 이거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반등 나온다고 얘기해드리고 10시간, 20시간, 100시간을 얘기해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원래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요. 그 마음을 전 이해를 해요.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대선주 한다고 정치 얘기 많이 했었죠. 저는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을 때는 왼쪽 끝에 있었어요. 왼쪽 끝에. 김대중 대통령도 저는 괜찮게 생각을 했고 그분도 잘못하신 거 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분은 장점도 많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인간적이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별로였어요. 별로였는데 주식할 땐 최고의 대통령이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분도 잘한 거 있고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네. 지금 대통령은 평가 안 할게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날 때까지 다 이제 봐야죠. 마무리도 원래 마무리를 잘 지면 또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용서든 뭐 칭찬이든 뭐든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되겠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왼쪽 끝에 있어 봤다는 얘기예요. 대깨문이라고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성향은 버렸어요. 이 얘기 왜 할까요? 그쪽에도 있어 봤고 보수 쪽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양쪽 다 왜 저러는지를 알아요. 태극기 부대 그분들이 왜 저러는지도 전 이해가 가고 왼쪽 끝에 있는 그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왜 저러는지도 알아요. 노조 솔직히 요즘 노조인지 깡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들이 왜 저러는지 솔직히 이해를 하기는 해요. 너무 이제 행동이 심하니까 요즘에 좀 지탄을 받는데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겪어봤고 지금 전문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제 의무도 있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있어 봤거든요. 이해를 해요.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해요. 근데 전문가가 리딩할 때는 그분들 하소연을 계속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걸 다 들으면 그걸 듣고 있다가 저도 비관적이 돼버려요. 듣고 있다 보면 같이 이렇게 뭐냐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같이 통곡하다가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도 이제 전문가도 이제 멘탈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10개 중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죠? 이번 주 내내 힘드셨을 거고. 네. 이게 지금 하는 얘기 마무리예요. 이거 얘기 끝내고 저기 주니 특강 짧게 딱 해드리고 끝낼게요. 종목 한 3개만 보면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절할 거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손절 안 하실 거면 당분간 보지 말고 덮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게 힘드시면 손절하라고 합니다. 손절하세요. 최대한 빨리 하시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시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네. 근데 손절 안 하실, 물어봐요. 손절하실 거예요? 안 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삽니다. 근데 손절 안 한다고 해놓고 안 해요. 근데 계속 열어봐요. 제가 요즘 며칠 동안 미리 얘기 계속 해드렸죠. 뉴스 보지 마셔라, 차트 보지 마셔라, 계좌 보지 마셔라. 근데 계속 봐요. 그럼 그래요. 예, 저 뉴스도 안 봤고요, 차트도 안 봤고 계좌도 안 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뭐 봤냐면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아니면은 유튜브도 안 봤대요. 막 안 봤대요. 예, 안 봤어요. 뭐 봤는 줄 아세요? 호가창. 호가창은 뭐 차트랑 거의 똑같잖아요. 호가창 보고 있어요. 술 끊으라고 했더니
이제 무알콜 음료수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술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참 비유가 그죠? 네. 적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먹다 보면은 에이 이럴 바엔 그냥 한 잔 하지 뭐 딱 한 잔만 더 하지 그래갖고 다시 또 이제 알코올의 그 늪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거예요. 자, 손절할 거면 빨리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손절. 자, 두 가지 시나리오 얘기해 볼게요. 자, 손절을 하죠. 자,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세요. 힘드시면 손절하세요. 손절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배 아플 때 화장실 가는 것처럼 갔다 온 것처럼 속이 그렇게 편안해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 왔다? 9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배 아플 때 화장실 갔다 온 것처럼 속이 그렇게 편안해요. 예. 그러니까 힘드시면 손절하세요. 대신에 돈이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평생 덜 먹고 안 먹고 아끼고 그죠? 네. 모은 그 돈이 최소한 3분의 1은 줄어있을 거예요. 괜찮으시면은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1억에서 1억이 한 7천만 원이나 6천만 원 됐겠죠? 네. 그 돈을 복구하시려면 혼자서 그걸 복구하시려면 엄청난 시간과 피눈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요, 그게? 그거 괜찮으시면 손절하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근데 대가가 따릅니다. 근데 손절 안 하고 네, 딱 덮어놓고 제가 말한 것처럼 안 보고 안 봤다. 어떻게 될까요? 그 돈 누가 안 가져가요. 맞잖아요, 그죠? 누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냐고요. 지금 계좌 손실 10% 20% 이상 나신 분들 많으시죠? 자, 덮어놓고 안 봤어요. 누가 가져가냐고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누가 보여달라고도 안 해요. 그대로 있거든요.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 종목이 단 1%라도 올라오면 자꾸 보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죠. 내 마음만 잡고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손절 안 하실 거면 딱 덮고 보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원래대로 올라와요. 자율 반등이 올라온다니까요. 어디까지요? 내가 매수한 그 밑에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세력이 매집을 했다? 그럼 뭐예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같이 샀다 그러면 세력이랑 내가 같이 있겠죠? 세력이 이걸 알아서 내 매수가 위로 올려줄 때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을 안 한 거다. 내가 이거 실수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본인 매수가 바로 밑에까지 올라와요. 거기서 팔고 나오면 돼요. 약간 손해보고 나와서 딴 데 가면 돼요. 30% 이상 손해보고 20% 30% 손해보고 팔면요. 그거를 메꾸려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원래대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생고생 하시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살까요? 제가 돌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돌머리.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거기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깥에 북한이 전쟁을 해요. 막 여기 뭐야. 그러면 이제 미사일이나 뭐 박격포를 막 쏘겠죠. 방사포 쏘고. 근데 이제 그 피한다고 돌아다니면 죽어요. 전쟁 영화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미사일 떨어지는데 돌아다니나요? 최대한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서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가만히 계시면서 뭘 하시냐면 시간을 잘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폭탄이 막 떨어질 때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적군이 어떻게 움직일까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폭격이 딱 끝나는 순간 바로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문가나 아니면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고요. 네. 돌격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다 나오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하겠어요? 뭐 하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싹 잘라가지고 한두 개를 몰까? 바닥 나온 거 바닥에 나오나? 퍼펙트 스톰 오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으악! 그럼 그럴수록 여러분들 계좌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결론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자, 비율을 좀 들어드릴게요. 주린이 특강 그냥 저기 다음 주 수요일날 하실래요? 근데 지금 이거 주린이 특강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괜찮으면 저기 1번 찍어주세요. 네.
뭐 이것도 주니 특강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거 하고, 주니 특강은 저기 그 수요일날 하시죠? 어떠세요? 지금 30분이 다 됐는데 지금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찍어주세요. 네. 이건 제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를 좀 구해야 돼요. 네. 뭐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한 거긴 하지만 그 약속이잖아요. 네. 좀 더 찍어주세요. 괜찮으시죠? 네. 지금 하면은 10시 넘어가요. 너무 늦어요 그러면. 요거는 저기 다음 주 수요일날 해드릴게요. 세력에 나갔을 때 이제 그 어떤 차트가 나오는지. 네. 한 3종목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 대신에 요거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까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냥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급락할 거면 좀 손절이라도 좀 빨리 해주고 현금 들고 있어야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한 명씩 있습니다. 있어요. 있거든요. 네. 잘 보세요. 치과로 따져볼게요. 네. 뭐 치과 안 가보신 분들 없죠, 그죠? 네. 이빨이 조금 썩었어요. 조금 썩었어요. 충치가 조금 생겼어요. 네. 치과 갔어요. 치과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이대로 두면 나머지까지 다 썩으니까 이것도 뽑고 옆에 있는 거 위아래 좌우 해서 5개 뽑아가지고 뽑았다가 이빨 바로 끼지 말고 일단은 이 좀 지켜보다가 1년이고 2년이고 바닥 나오면 그때 끼자고.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만약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뺨 한 대 안 때리시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화 안 내시겠어요? 그렇죠? 어떠시겠어요? 아니 충치 조금 생겼는데 그걸 뽑고 옆에 거 다 뽑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계좌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귀에 이빨이 하나 조금 썩었으니까 그래, 어차피 나는 70, 80대면 이빨 다 빠질 거야. 그래,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래, 틀리로 다 바꿔버리자. 어차피 틀리할 거 나이 지금 30인데 미리 틀려야지 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진짜 좋은 치과 선생님들은요, 치과 선생님 그 진짜 좋은 그 의사 그 선생님들은 그 이빨을 안 뽑고요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공감하시면 7번 찍어보세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공감하시죠? 그거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신경치료 그거 하려면 그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돈도 얼마 안 돼요. 진짜 양심 있는 분들은 진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살려준다니까요. 있는 거를 최대한 살려주세요. 그분들이 명이에요. 돈에 욕심 없고 환자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치과를 뭐 양심 치과라고 하지 않나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 비유를 갖고 왔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살려서 지켜내는 게 그게 최고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죄송하지만 남녀 얘기를 해볼까요? 바람 피지 마세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내 배우자라면서요. 그쵸? 네. 그 얘기는 좀 민감하니까 넘어갈게요. 네. 똑같아요. 뭐 자꾸 딴 데 가서 이상한 걸 찾으세요. 그죠? 네. 처음에 그분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기 생존 수영 들어보셨죠? 생존 수영. 저도 막 수영을 되게 배우고 싶어요. 네.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영은 못해요. 네. 물만 좋아해요. 요즘에 수영을 좀 배우려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배우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수영 얘기를 왜 했냐면 학생들한테 저희 이제 애들 보니까 학교 가서 그 생존 수영을 배우더라고요. 생존 수영이 뭐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생존 수영이 뭐예요? 갑자기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갑자기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물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지신 거죠. 수영 못하는 어린 학생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때 알려주는 게 생존 수영인데 생존 수영이 뭐예요? 최대한 힘 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네. 나 찾으러 올 때까지. 그게 생존 수영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힘 빼시고 가만히 계시면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예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으면 0번 찍어주시고 이제 마치죠.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세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으니까 제 얘기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생존수영 자꾸 그걸 생각해보세요. 차트 좀 그만 보시고 뉴스 좀 그만 보시고요. 생존수영이 뭔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집안에 어린 자녀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생존수영 어떻게 가르치니? 그래서 네, 엄마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애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몰빵할까 말까 주식을 쉴까 말까 그만하시고요. 생각 그만하시고 퍼펙트 스톰이 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세력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은 실수를 해요. 실수가 뭔데요? 갖고 있는 거 파는 거예요. 세력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싸게 파는 거예요. 털리세요.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게 싫어서 주식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참으세요. 들고 이겨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살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날 개장하죠? 네. 다음 주 8시 59분 59초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힘내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진짜예요. 네. 그리고 저기 언제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월요일날 저녁 8시에 제가 방송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주말 어디에요? 주말 동안에 이슈 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개장한데 딱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또 시황 설명이랑 해드릴 테니까 네, 그때도 뵙자고요. 네, 그때도 또 얼굴 또 시커매져갖고 오시면 안 돼요. 차트나 뉴스 보지 마시고 내일부터 3일 동안 재밌게 편하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푹 주무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신경을 덜 쓸수록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십니다. 아셨죠?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네,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유튜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특히 녹화 방송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음악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꼭 듣고 나가세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 듣고 나가세요. 이 노래 들으시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세요. 꼭 듣고 나가세요. 네, 감사합니다.